선우그룹 회장실. 70대 중반의 선우재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선우민준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꼭 동행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비서 박 실장의 말에 회장은 한숨을 쉰다. 30년 동안 그룹을 일궈온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 하나, 외아들 민준이었다. 하버드 MBA 출신의 능력은 출중하지만 지나치게 순진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다. 그 여자 신상조사는 이지은 28세.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빚은 어머니 병원비로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또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여자는 민준의 순수함을 이용해 10억을 뜯어내고 사라졌다. 아들은 4개월간 폐인처럼 지냈다. 첫 만남의 긴장. 저녁 7시, 그룹 소유의 고급 레스토랑. 회장은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한다. 상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첫 번째 테스트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회장은 멈춘다. 민준과 이지은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은은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최소한의 화장.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계산된 건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민준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지은입니다. 그래요. 회장의 차갑고 짧은 대답. 지은은 당황하지만 미소를 유지한다. 식사 내내 회장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낸다. 우리 민준이와 어떻게 만났죠?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 우연이라. 참 편리한 단어죠. 우리 민준이가 누군지 몰랐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알게 됐을 때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게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자신이 없어서요. 회장은 코웃음을 친다. 완벽한 대답이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 선택의 기록.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민준을 따로 부른다. 아들 진심이냐? 예, 아버지. 지은 씨는 다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어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믿을 수도 없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회장은 고민에 빠진다.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며느리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다. 그룹의 안주인이 되고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날 밤 회장은 결심한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박 실장, 특별한 계획이 필요해. 일주일 후 선우그룹 본사 건물. 새벽 6시. 남색 청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건물로 들어선다. 등이 굽고 낡은 청소도구를 끌며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청소 노동자다. 바로 선우재현 회장이다. 특수분장 전문가의 도움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손에는 굳은 살이 그려져 있다. 이름표에는 박수철이라고 적혀 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아. 어차피 아침 일찍은 직원들도 별로 없고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게 중요해. 회장은 이지은의 출퇴근 시간, 동선, 습관을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8시까지 회사 주변을 산책한다.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루틴이다. 오전 7시 40분 회장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들어온다. 그녀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있다. 회장은 일부러 그녀가 지나갈 길에 물 묻은 걸레를 놓는다. 지은이 다가온다. 회장은 긴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심지어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지은이 걸레 앞에서 멈춘다. 이어폰을 빼고. 아저씨,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아, 예. 잠시만요. 회장이 걸레를 치우자 지은은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다. 인사라도 하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반복되는 관찰.
매일 아침 회장은 청소부 박수철로 출근한다. 2일째. 지은은 로비를 지나며 가벼운 목례를 한다. 회장은 별 감흥 없이 받아친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3일째. 비가 온다. 로비는 발자국으로 엉망이다. 회장이 정신없이 닦고 있는데 지은이 들어온다. 그녀는 우산을 털고 신발 밑창을 매트에 여러 번 문지른다. 오늘 바쁘시겠어요. 비 오는 날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당황한다. 자신의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니. 5일째. 엘리베이터 앞. 임원 한 명이 커피를 쏟는다. 청소 중이던 회장에게 소리친다. 아니, 여기 청소 좀 해. 빨리. 예, 지금 갑니다. 회장이 도구를 가지러 가는데 지은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낸다. 제가 닦을게요. 아저씨 도구 가지러 오시는 동안. 아니,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아니에요. 제가 급한데 그냥 가기엔 미안해서요. 지은은 손수건으로 커피를 닦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 손수건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민준이 선물한 것이다. 임원은 이미 가버렸고 지은은 회장에게 미소 짓는다. 다행히 많이 안 쏟아졌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다. 일주일이 지나며 회장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다. 관리부 김 차장. 복도에서 회장 청소부가 마주치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린다. 비켜봐 할아버지. 바쁘다고. 그런데 이지은이 지나가자 180도 달라진다. 아, 이 대리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마케팅팀 박 대리. 회의실 청소 중인 회장에게. 야, 아저씨. 여기 커피 좀 가져다 줘. 설탕 많이. 명령조의 말투. 회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감사 인사는 커녕 핸드폰만 본다. 같은 날 오후 지은이 회의실에서 박 대리와 대화한다. 박 대리님, 청소하시는 분들께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냥 일 시키는 건데. 일을 시키더라도 존중은 해야죠. 우리보다 훨씬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 대리는 참 착하네. 근데 그게 뭐 중요해? 중요하죠.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회장은 문틈으로 이 대화를 모두 듣는다. 2주째 금요일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다. 회장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다. 복도에서 인사팀 상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이지은이라는 애, 도련님이랑 사귄다며? 예, 그런데 왜요? 가족 신상 파일 좀 봤는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있더라고. 설마 그룹 돈 노리고. 가능성 있지.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일부러 재벌 근처 어슬렁거리는. 회장은 주먹을 쥔다. 하지만 참는다. 직원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지은이다. 야근을 하다가 나온 것이다. 아, 이 대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제 이야기 하셨죠? 제가 도련님 돈을 노린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난다. 오해 마. 우리도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제가 가난한 건 맞아요. 어머니 빚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누군가를 이용할 이유는 안 돼요. 민준 씨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간다. 복도 끝 청소 중인 회장 박수철을 발견하고 멈춘다. 아저씨. 지은은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는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빠르게 사라진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선다. 가슴이 뛴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모욕당한 직후에도 청소부에게 인사를 한다고? 3주째 월요일. 회장은 계획을 바꾼다. 더 직접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 회장은 청소부 복장으로 그곳에 앉아있다. 지은이 자주 가는 식당이다. 12시 30분 지은이 들어온다. 혼자다. 그녀는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는다. 회장도 주문하고 일부러 그녀 근처에 앉는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손. 주변 손님들이 힐끗거린다. 지은이 고개를 든다.
회장과 눈이 마주친다. 아, 아저씨. 여기서 식사하세요? 예. 여기가 싸서요. 저도요.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회장은 그녀를 관찰한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음식이 나온다. 회장이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일부러. 아이고. 허리를 굽히려는데 지은이 먼저 줍는다. 제가 할게요. 허리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녀는 카운터에서 새 젓가락을 가져온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식사 중 회장은 연극을 시작한다. 갑자기 배를 잡고 신음한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은이 놀라서 달려온다. 약을 안 챙겨왔네. 무슨 약이요? 어디 아프세요? 위장약. 아침에 깜빡했어. 회장은 실제로 위험이 있다. 거짓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괜찮다. 지은은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뒤진다. 제가 위장약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녀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넨다. 이거 드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비싼 거잖아요. 아저씨, 약이 무슨 아까운 게 있어요. 빨리 드세요. 회장은 약을 받아먹는다. 지은은 자기 음식도 있고 회장을 걱정한다. 병원은 다니세요? 위장병은 방치하시면 안 돼요. 돈이.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지은은 자신의 지갑을 꺼낸다.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려다가 멈춘다. 그게 다다. 그녀의 지갑에 있는 전부. 회장은 그 망설임을 본다. 10만원.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돈.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빚. 지은은 결심한 듯 돈을 꺼낸다. 아저씨,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손님 돈을.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병원 한번 가시는데 보태 쓰세요. 정말 안 됩니다. 아가씨도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가 더 힘드시잖아요.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5년 전 10억을 사취한 그 여자는 노숙자가 구걸하는 걸 보고 더러워라고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돈을 받는 척하다가 슬쩍 지은의 가방에 도로 넣는다. 그녀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주 내내 회장은 다양한 상황을 만든다. 화요일 무거운 쓰레기 봉투. 회장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비틀거린다. 지나가던 임원들은 모두 외면한다. 노인네가 왜 저런 일을 하냐고 수군대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지은이 지나간다. 하이힐을 신고 있다. 아저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무거워요. 저 운동해요. 괜찮아요. 지은은 하이힐로 비틀거리면서도 쓰레기 봉투를 수거장까지 들고 간다. 스타킹이 찢어진다.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수요일 마이너스 식사 시간. 회장은 일부러 점심시간을 놓친다. 오후 2시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척한다. 지은이 사무실에서 나온다. 회장을 본다. 아저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샌드위치 하나 남았어요. 드실래요? 아니, 됐습니다. 아까 제가 2개 샀는데 하나만 먹어서요. 버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냥 드세요. 거짓말이다. 그녀는 원래 하나만 샀다. 점심을 굶을 생각이었다. 월급날이 아직 일주일 남았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회장은 이 사실을 박 실장을 통해 알고 있다. 목요일 마이너스 존중의 언어. 마케팅팀 회의. 지은의 팀장이 청소부회장에게 반말한다. 야, 거기 물 좀 갖다 줘. 지은이 끼어든다. 팀장님, 아저씨,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 대리, 너 요즘 좀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예의예요. 청소 아저씨한테 존댓말을 왜 해? 청소 아저씨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일해서 돈 버는 분이고요. 팀장이 얼굴을 붉힌다. 이 대리, 나중에 따로 보자.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팀장에게 불려간다. 회장은 몰래 따라간다. 이 대리, 요즘 너 도련님이랑 사귄다고 기분 좋은 거 알겠는데 그게 내가 나한테 대드는 이유가 돼? 대든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뭔데 나한테 잘못됐다고 해?
너 정신 차려. 도련님이 너 언제 버릴지 모르는데. 지은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그녀는 참는다. 팀장님, 저는 민준 씨가 절 버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싶을 뿐이에요. 회장은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본다. 금요일 저녁. 회장은 민준을 만난다. 물론 청소부 복장을 벗고. 아버지, 지은 씨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아들 내가 확인 중이다. 확인이요? 무슨 확인을 더 하시는데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사실 이미 결론은 났다. 이지은은 진짜다.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 다음 주에 답을 주마. 4주째 월요일 아침. 박 실장이 긴급히 회장실로 온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회장은 특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지은의 진심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오전 10시 회장 청소부 박수철은 로비에서 청소 중이다. 준비된 배우 2명이 등장한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여자. 야, 박수철이라고 했나? 당신 아들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큰 목소리로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본다. 아들이 3천만 원이나 빌려가고 잠적했다며? 당신이 보증 섰으니 당신이 갚아야지. 제발. 여기서는. 회장이 떨리는 연기를 한다. 여기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3천만 원 당장 내놔. 로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둘러싸인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모여든다. 저 청소 아저씨 빚쟁이였어? 왜 빚까지 뒤집어 쓰고. 불쌍하긴 하네. 불쌍하긴 돈 관리 못한 자기 잘못이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이지은이 내린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지은은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선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은 누군데? 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아들이 우리한테 3천만 원 빌려가고 잠적했어요. 보증을 이 사람이 섰으니 당장 갚으라고요. 지은은 회장 박수철을 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이 대리님. 창피하게.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3천만 원.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 빚과 똑같은 금액. 회장은 지은을 관찰한다.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지은은 빚쟁이들에게 말한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로비가 술렁인다. 회장의 심장이 뛴다. 뭐? 당신이? 네. 제가 대신 갚을 테니 아저씨를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당신이 3천만 원이나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나눠서 갚을게요. 분할로 갚아도 될까요? 분할? 얼마나 줄 건데? 제 월급이 230만 원이에요. 거기서 생활비 빼면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릴게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진다. 미쳤나? 왜 남의 빚을? 저 여자 뭐야? 청소부랑 무슨 사이야? 지은은 신경 쓰지 않는다. 회장만 바라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회장은 말문이 막힌다. 연기가 아니다. 진짜로 말이 안 나온다. 빚쟁이 역할의 배우가 대본대로 계속 압박한다. 80만 원씩? 3천만 원이면 거의 3년이잖아. 이자는? 이자까지 제가 다 갚을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 당신 월급 230이면 남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갚을게요. 그때 마케팅팀 팀장이 끼어든다. 이대리, 정신 차려. 당신이 왜 남의 빚을 갚아? 팀장님, 이건 제 선택이에요. 선택? 당신 어머니 병원비도 있잖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렇다. 어머니의 다음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이 빚을 대신 갚으면 어머니 수술은 또 미뤄야 한다. 어쩌면 1년, 2년. 회장은 지은의 떨리는 손을 본다. 그녀도 알고 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든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대리.
아저씨가 더 힘드세요. 저는 젊으니까 더 벌 수 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연기가 아니다. 갑자기 민준이 로비에 나타난다. 박 실장이 몰래 연락한 것이다. 지은 씨, 민준 씨. 민준이 상황을 파악한다. 그는 즉시 지갑을 꺼낸다. 제가 갚겠습니다. 얼마죠? 도련님 이건.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는다. 안 돼요. 이건 제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민준 씨, 저는 당신 돈이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제 문제도 아니에요. 아저씨 문제예요.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민준은 지은을 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결연함이 빛난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천천히 일어선다. 구부정한 허리를 편다. 그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는다. 회장은 얼굴에 특수분장을 천천히 벗는다. 주변 직원들이 경악한다. 회장님. 세상에. 지은도 멍하니 회장을 본다. 청소부 박수철. 그가 선우재현 회장이었다. 당신이. 아저씨가. 미안하오. 당신을 시험했소.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시험. 이었어요? 그렇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소. 지은은 비틀거린다. 민준이 그녀를 붙잡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조용히 해라, 민준아.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간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나를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무례함도 보이지 않았소. 오히려 존중했고 배려했고 심지어 당신의 것을 나눴소. 당신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 수술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도우려 했소. 이유가 무엇이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아저씨가. 회장님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로비가 조용해진다.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쉰다. 회장은 주변 직원들을 둘러본다. 여러분 잘 보셨소? 이것이 진짜 인격이요. 그는 마케팅팀 팀장을 가리킨다. 팀장, 당신은 청소부에게 함부로 대했소. 그것도 매일.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인사팀 상무, 당신은 이지은 씨가 돈을 노린다고 뒷담화를 했소. 상무가 고개를 숙인다. 관리부 김 차장,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소. 같은 사람에게. 로비의 모든 임직원들이 숙연해진다. 나는 4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봤소.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내부는 사람을 직급과 돈으로만 평가하는 곳이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지은 씨만은 달랐소. 그녀는 청소부를, 경비원을, 식당 아주머니를 사람으로 대했소. 존중하고 배려하고 심지어 희생했소.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인다. 이지은 씨, 내가 사과하겠소. 당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소.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진심을. 회장은 민준을 본다. 아들 잘 봤다. 이런 사람을 찾은 내가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향한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새로운 규칙이 생긴다. 모든 직원은 청소, 경비, 식당, 모든 협력사 직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반말 금지, 무례한 태도 금지. 위반 시 징계한다.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또한 매달 가장 존중받는 리더 상을 신설한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 회장은 팀장과 상무를 본다. 마케팅팀 팀장, 인사팀 상무. 두 분은 한 개월 무급 정직 처분한다. 그 기간 동안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하시오. 직접 경험해 보시오. 어떤 기분인지. 회장님, 싫으면 사표를 내시오. 우리 회사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필요 없소. 로비가 정적에 휩싸인다. 회장은 지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넨다.
이지은 씨,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요. 당신 어머니 병원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빚이 아니요. 선물이요. 선물? 당신이 4주 동안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약값, 샌드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중과 배려. 지은은 눈물을 터뜨린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인데. 바로 그거요.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물다는 게 문제였소. 회장은 민준과 지은을 나란히 세운다. 여러분 잘 보시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먼저요. 박수가 터져 나온다. 진심 어린 박수. 3개월 후 선우그룹 대강당에서 약혼식이 열린다.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다. 무대 위에서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사 청소 담당 박영숙님, 경비 담당 김철수님, 식당 조리사 이미경님. 회장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른다. 그들은 모두 단상 앞쪽 VIP석에 앉아 있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회사가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이분들 모두입니다. 청소 담당 박영숙이 눈물을 닦는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은이 그녀에게 다가가 앉는다. 박 선생님 항상 감사했어요. 덕분에 매일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민준도 경비원에게 다가간다. 김 선생님 맨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된다. 1년 후 회장은 손자를 안고 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다. 이지은. 예, 아버지. 지금은 며느리가 된 지은이 대답한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짓는다.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칠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거면 충분하오. 나머지는 다 배울 수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선우그룹 본사 건물 1층에서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다. 지나가던 직원이 멈춘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 직원은 신입사원이다. 지은이 만든 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첫 기수. 회장은 이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본다. 지은 씨, 당신이 이 회사를 바꿨소. 아니에요, 아버지.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깨운 것뿐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 회장은 손자를 내려다본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네, 반드시요. 사람의 진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